제주 앞바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중국산 고무 보트가 발견됐습니다. 배에는 중국어로 쓰인 빵과 전투 식량, 여러 통의 기름이 실려 있었는데 밀입국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군과 경찰이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포구 방파제 옆에 세워진 회색 고무보트. 낚싯대 2개가 걸려 있고 구명조끼와 국방색 기름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빈 보트가 발견된 건 어제 아침 7시 50분쯤. 산책을 하던 마을 주민이 보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낫도 실려 있고 생수병이 이게 중국산이에요. 전부 다 중국 한자로 써 있고 뭔가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해경과 군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보트는 중국산으로 추정됩니다. 보트 옆에는 건원이라는 한자가 쓰였고 중국어가 적힌 빵과 군인용으로 개발된 전투 식량 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밀입국뿐 아니라 해양사고로 인한 표류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다만 발견된 보트의 상태가 좋고 20리터짜리 기름통 9개와 구명조끼 6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단체 밀입국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4-5명은 탈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 저희 해경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가서 현장을 확인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무보트를 탄 중국인들의 밀입국은 종종 발생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중국인 8명이 레저용 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왔다가 전남 목포 등에서 붙잡혔습니다. 올해 3월에도 체불임금을 받겠다며 고무보트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명이 인천 앞바다에서 잡혀 강제 추방됐습니다. 해경과 군은 고무보트 모터의 GPS를 통해 항로를 추적하는 한편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녹화 자료 등을 바탕으로 탐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제주도가 내년 7월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를 두고 시민공청회를 열었는데 전임 도정 때와 마찬가지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민선 5기와 7기에 이어 제주도가 3번째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추진안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이번 안은 원희룡 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공단에서 주차 시설을 뺀 것으로 압축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공영버스와 39개에 이르는 하수처리 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을 555명의 인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공무원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전문성이 많이 없는데 이거를 관리하기에 효율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고 그 재정 절감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공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장에선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를 떠넘기려는 시도라는 우려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섬지역, 도서지역 이런 데는 기간제에 배치하는 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실제로 이 업무가 이제 머리 아파서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충분한 이제 그런 우려가 있고. 일단 공단을 설립하면 연간 84억 원이 줄어든다는 게 용역진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위탁됐던 사업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이윤과 세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당장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등 공단으로 회사를 옮겨야 할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다 오락가락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와 맞물려 혼선을 더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주민생활과 제일 밀접한 데 환경 문제이고 또 대중교통의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기초권이 부활된다면 이게 과연 방역에서 이렇게 공단을 설립해서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다시 기초단체 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시 재조정해서 시설공단을 설립해야 될 문제인지 이거 제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읍면지역 하수처리장과 재활용 시설은 공단 설립안에서 빠진 것도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논란과 반발 속에서도 제주도는 올해 안에 조례를 만들고 내년 7월까지 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국제연안 정화의 날은 깨끗한 바다를 위해 해양 환경 운동을 실천하는 날인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해경과 해녀들이 힘을 모아 각종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바다 청소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주 시내의 한 항구입니다.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해경 대원들과 오리발을 신은 해녀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자 선박을 정박할 때 사용하는 커다란 닻이 녹슨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흉물이 돼버린 폐그물은 바위에 걸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바닷속에 버려진 채로 방치되면서 여기저기 해초가 자란 폐타이어까지 물 위로 올라옵니다. 바닷속 쓰레기를 치운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폐그물과 밧줄 등 대형 해양 쓰레기들이 잔뜩 발견됐습니다.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수중 정화 활동에는 해경 대원과 해녀 등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시간 동안 수거한 해양 쓰레기의 양만 무려 5톤에 달합니다. 낚싯줄 같은 건 한도 끝도 없죠. 돌에 얇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하나 땡기면 하나 걸려서 올라오고 이제 하나씩 지금 주워가는 상태입니다. 어느 바다 마찬가지로. 해양재난구조대 소속으로 꾸준히 해양 정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방송인 김병만 씨도 해양 쓰레기 수거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또 내가 숨쉬기 위해서 바다를 그런 걸 보고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의 양은 매년 2만여 톤으로 수거 비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바다를 병들게 하고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대표적 의료 취약 지역인 전남에서는 공중보건의의 수가 해마다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의료기관과 교육당국이 함께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 의료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에서 안준호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이 병원 초음파실에 모였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헬리를 돌고 난 다음에 자심방으로 들어가서 자심실로 들어오는데 자심실로 들어오면 심장이 수축하잖아요. 전남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와 재활치료 등 다양한 의료 직무 현장을 지켜본 학생들. 제 몸에 감염이 있으면은 그 균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균을 나가지 못하게 목포교육지원청과 목포시 의료원이 협력해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직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메디트립 프로그램입니다.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병원 속 다양한 역할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미래 직업관을 다졌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멋있고 훌륭해서 그에 대해 본받고 의사가 되고 싶은. 8년 전에 비해 공중보건의 배치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을 만큼 심각한 의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남. 올해 보건복지부가 전남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시니어 의사 활용 사업도 지역 의사 모집이 미달돼 아예 예산 지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지역 의료 위기 속에 학생 진로 체험은 단순한 직업 교육을 넘어 지역의 미래 의료 인재를 키우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약간 보충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의사 수를 많이 증원해서 약간 의료 체계가 약간 비슷하게끔 많이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많은 지역 의료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아무쪼록 저희 지역에서 많은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나중에 좋은 의료인이 되어서 봉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공공의료기관과 교육당국.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체험 기회를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잠시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 많은 곳에는 80mm까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고 낙뢰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젯밤에도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현재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는 26.3도, 서귀포는 25.1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는 64일째, 서귀포는 67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자외선 지수는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햇볕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겠고요. 서부 지역은 26도, 남부 지역은 2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겠는데요. 북부 지역 29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지역 31도, 산지 지역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고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는데요. 또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는 백중사리 기간까지 겹친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그친 뒤에는 다시 높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내 양식장과 연안 어장에 피해를 주는 중국발 저염분수가 올해는 없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해양 관측과 예측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올해 양쯔강의 유출량이 40% 감소했습니다. 지난 8월 일부 지역에서 33psu여야 하는 염분 농도가 26psu까지 떨어지면서 행동 요령 1단계가 발령됐지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제주 연안의 수온이 여전히 높아 고수온 경보가 유지되고 있어 양식장을 중심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관측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감귤 관측조사위원회가 착과 상황을 관측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 생산 예상량은 39만 5,700톤 안팎으로 지난해 예측치보다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당도는 7.4브릭스로 지난해보다 0.1브릭스, 5년 평균보다는 0.5브릭스 높을 것으로 보이고 산 함량은 5년 평균보다 0.43% 낮아 품질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싱 대회에서 다쳐 의식 불명에 빠진 중학생 선수의 아버지가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 대회가 열린 서귀포시 남원읍 공천포 전지훈련센터에서 한 중학생 선수의 아버지가 링 위에 올라 자해 행위를 하다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선수는 전라남도 목포 출신으로 지난 3일 경기 중 뇌출혈을 입은 뒤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당시 경기가 무리하게 진행됐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이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교육 정책은 생활 속 인성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달 도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도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사업은 생활 속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이 30.1%로 가장 높았고 학생 진로 희망을 반영한 고교 체제 개편 추진이 21.6%를 차지했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인성교육 내실화 19%, 학교폭력 예방 강화 15.3%, 365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8.8% 순이었습니다. 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재공모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사수도 관할권 분쟁 중재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에너지공사와 추자 사수도 관할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팀을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수도 인근 해상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이 제주시에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 완도군은 자신들의 관할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행 이후 음식점 사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업종별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이 23.9%로 가장 많았고 기타 판매업 13.1%, 미용 관련이 12.2%, 의류 잡화가 10.3%로 조사됐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급 대상 66만 1,200명 가운데 98.5%가 신청했는데 지급된 1,274억 원 중 종이 발행액을 제외한 1,003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오는 12일 신청이 마감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